솔직히 준호 오빠 월급으로 제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저는 더 높은 삶을 원해요. 돈 없으면 사람도 무너져요. 저 가난하게는 못 살아요.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이 결혼 어떻게 해야 하죠? 이 결혼 난 절대 허락 못한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미숙은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62살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20년 넘게 이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가게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미숙이 직접 담근 김치와 손수 만든 밑반찬들이 동네에서는 제법 소문이 나 있었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미숙이 손맛은 따라갈 사람이 없다며 칭찬하곤 했습니다. 미숙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 준호 걱정이 앞섰어요. 34살이 된 아들은 회사원으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찬을 싸서 아들에게 보내곤 했어요. 준호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도 이제 결혼할 나이인데. 미숙은 가게 정리를 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주변 또래 아들들은 이미 결혼해서 손자까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준호만 혼자 지내고 있어서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준호가 반찬 가게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에 홍조가 돌아 있었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싶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우리 준호 왔구나. 얼굴이 왜 이렇게 밝니? 혹시 승진이라도 했니?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평소 말수가 많지 않던 아들이 이렇게 설레는 표정을 짓는 걸 본 지가 오래였습니다.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미숙은 손님 응대를 마치고 아들과 함께 가게 뒤편 작은 공간에 앉았습니다. 여기는 미숙이 잠시 쉬거나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공간이었어요. 낡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지만 모자에게는 소중한 이야기 공간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엄마. 좋은 일이에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미숙은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미숙은 준호의 말에 깜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어요. 34살이 된 아들이 결혼한다니 어머니로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이라고? 언제부터 사귀었는데 엄마는 모르고 있었니? 한 1년 정도 사귀었어요. 제대로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미숙은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가 될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하는 호기심이 일었어요. 그래, 그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데? 이름은 지연이고요. 31살이에요. 대학교 동창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준호는 지연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빛이 반짝였어요. 어머니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직업은 뭘 하니? 회계사 준비하고 있어요. 머리도 좋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미숙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쌓인 직감이었는지 뭔가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어머니로서는 며느리 될 사람을 미리 봐야겠구나. 다음 주에 한번 모시고 오겠어요. 엄마도 만나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며칠 후 준호는 약속대로 지연을 데리고 왔어요. 지연은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화장도 세련되게 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했고 첫인상은 분명 괜찮아 보였어요. 미숙은 아들의 안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 오빠한테 항상 이야기 들었어요. 지연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미숙은 지연의 눈빛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겉으로는 단아해 보였지만 눈빛이 어딘지 차갑고 계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상대방을 평가하듯 훑어보는 시선이었어요. 어서 와라, 지연아. 우리 준호가 자랑을 많이 했구나. 과찬이세요, 어머님. 미숙은 지연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를 우렸어요. 직접 만든 약과도 함께 내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차를 마시면서도 계속 가게 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미숙은 지연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지연은 말투나 행동은 예의 바랐지만 가게 안을 둘러보는 시선이나 표정에서 뭔가 못마땅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이런 곳에서 차를 마시는 게 불만스럽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지연아, 부모님은 뭘 하시니? 아버지는 중소기업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그럭저럭 사는 편이에요. 지연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미숙은 지연이 자신의 집안 배경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그럭저럭 사는 편이라는 표현에서 자신의 집안을 낮추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랑하는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연이 불쑥 말했어요. 어머님, 전 요즘 같은 시대에 검소하게 살 자신 없어요. 그 말에 미숙은 잠시 멈칫했어요. 갑작스럽게 나온 말이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런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었어요. 검소하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이니? 요즘은 다들 자기 수준에 맞게 살잖아요. 너무 아끼면서 살면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요. 특히 결혼하면 더 그렇지 않을까요? 지연의 말에 준호는 당황스러워했고 미숙은 마음속으로 의아해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 미숙은 일단 적당히 넘어갔지만 지연의 그 말이 마음에 계속 남았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언제나 계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준호가 미숙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지연이와 함께 한복을 맞추러 가려고 해요. 엄마도 같이 가시면 어떨까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지연과의 첫 만남에서 받은 인상이 영 좋지 않았지만 아들의 결혼 준비에 참여하는 것도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자. 홀레복은 신중하게 골라야지. 다음 날 오후 미숙은 준호와 지연을 만나 시내 한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한복 매장은 백화점 3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한복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홀레복을 찾으시나요? 정중한 점원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미숙은 점원의 안내를 받으며 매장 안을 둘러봤어요. 다양한 색깔과 디자인의 한복들이 가격표와 함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봐라. 미숙이 말하자 지연은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점점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평범한 한복들을 보며 고개를 젓더니 결국 매장 안쪽 가장 비싼 코너로 향했어요. 이것들은 어떤 한복인가요? 지연이 가리킨 곳에는 화려한 금사로 수놓인 고급 한복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다른 한복들보다 훨씬 비쌌어요. 아, 이쪽은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된 한복들이에요. 점원이 설명하자 지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한복을 집어들었습니다. 분홍색 바탕에 금실로 수놓인 꽃무늬가 온몸에 펼쳐져 있는 한복이었어요. 이거요. 제 체면에 어울리는 건 이 정도죠. 지연의 말에 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가격표를 보니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가격이 너무 세구나. 혼례는 마음이 중요하지 옷값이 중요한 건 아니야. 미숙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안 형편 때문에 창피하신 거예요? 지연의 말에 미숙은 당황했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어머니,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뿐이에요. 이런 날에 아끼면 언제 쓰겠어요? 지연은 한복을 몸에 대어보며 거울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지연 사이에서 난처해했어요.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되고 지연의 마음도 이해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연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의 한복은 어떨까? 준호 오빠, 설마 저한테 싸구려 한복 입으라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싸구려라니, 그런 말 하지 마. 다른 한복들도 다 예쁘잖아. 준호가 달래려고 했지만 지연은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가난한 시댁 때문에 제 결혼식이 초라해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지연의 말에 매장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점원도 당황스러워하며 잠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미숙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가난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물론 넉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은 너무했어요. 지연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않니? 어머니, 현실을 인정하세요. 요즘 시대에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연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전 제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미숙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크게 다툴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머니, 이해하신다면 제가 원하는 한복을 입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지연의 말에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지연아,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솔직한 말인데. 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없으면 저희가 알아서 해야죠. 지연은 한복을 점원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 한복으로 치수재주세요. 결제는 따로 할게요. 점원은 어리둥절해하며 미숙과 준호를 번갈아 봤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지연의 태도에 경악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준호 역시 지연의 모습에 당황스러워했어요. 지연아, 잠깐 밖에서 이야기하자. 준호가 지연을 달래려고 했지만 지연은 이미 점원과 한복 치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지연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한복 매장 안의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슬금슬금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점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준호가 급히 지연과 어머니 사이를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잠깐. 이렇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어요. 점원에게 한복을 건네주며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 한복이에요. 치수재주세요. 미숙은 지연의 태도를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터져나온 지연의 말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 지연이 미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가난한 시댁 들어가 무릎 꿇고 살 생각 없어요. 그 말에 매장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준호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미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가 다급하게 물어봤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준호 오빠가 좋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집안은 너무. 지연이 말을 계속하려는 순간 미숙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십 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미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시어머니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봅시다. 요즘 시대에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연의 말에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그만해. 준호가 지연을 말렸지만 지연은 이미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어요. 오빠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제가 이런 환경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미숙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연의 본 모습을 완전히 밝혀내야겠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내 본성이 이런 거였구나. 미숙이 조용히 말하자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본성이요? 전 솔직한 거예요. 위선적으로 굴지 않는 거라고요.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른 거야. 미숙의 말에 지연이 비웃었어요. 무례하다고요? 어머님이야말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전 이런 가난한 환경에서 살 수 없어요. 지연의 말이 끝나자 매장 안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신부가 너무하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저래. 점원도 난처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연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준호 오빠 월급으로 제가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지연아. 준호가 소리쳤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전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미숙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며느리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옷이 아니라 사람 위에 서는 거구나. 미숙의 날카로운 지적에 지연이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이긴다고? 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존중받는 거 아니에요? 지연의 말에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결혼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지연아, 결혼이 뭔지 아니? 결혼이요?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전 도움이 안 되는 관계는 원하지 않아요. 지연의 대답에 준호가 경악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이었어? 오빠, 깨끗하게 말할게요. 전 더 나은 삶을 원해요. 그런데 오빠 집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준호는 지연의 말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미숙은 지연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장 안다른 손님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혀를 찼어요. 어떤 할머니는 미숙에게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고 어떤 아주머니는 지연을 못마땅하게 바라봤습니다. 점원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했어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상담실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점원의 제안에 미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미숙은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내 마음은 이제 알겠다. 하지만 내 아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머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내 아들은 돈으로 사랑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야. 미숙의 단호한 말에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연은 미숙의 단호한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오히려 더욱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어머님, 그럼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준호 오빠 월급이 얼마인데요? 지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준호가 얼굴을 붉혔어요. 공공장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지연아,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왜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머님도 궁금하시지 않아요? 지연은 미숙을 바라보며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어요. 월급이 적으면 제가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포장하시겠다는 거예요? 미숙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돈이 전부는 아니야. 그건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지연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없어 본 사람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전 가난하게 살 생각 없어요. 주변 손님들이 지연의 말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할머니는 미숙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지연이 한복을 맞추며 점원에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여기요. 치수 제대로 안 재면 고소할 거예요. 점원이 놀라며 지연을 바라봤어요.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 몸매 망치면 책임질 수 있냐고요. 이 한복 가격이 얼마인데. 지연의 큰 소리에 매장 안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어떤 분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분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좀 보세요. 점원한테 저렇게 해도 되나?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저 모양이네. 저런 며느리감을 어떻게 받아들여? 점원은 당황하면서도 최대한 정중하게 응대하려고 했어요. 손님, 정확한 치수를 위해 천천히 재어드릴게요. 천천히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천천히 해요? 지연은 점원의 말에도 불만을 표했어요. 미숙은 지연의 행동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점원분한테 왜 그렇게 해? 왜요? 제가 돈 내고 사는 건데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게 잘못됐어요? 지연은 시어머니에게도 거침없이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이런 서비스업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요즘은 고객이 왕이에요. 미숙은 지연의 말에 경악했어요. 고객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사람을 대하는 예의라는 게 있어. 예의요? 어머님이야말로 며느리 될 사람한테 예의를 지키세요. 내가 언제 예의를 안 지켰다고? 제가 원하는 한복도 못 사게 하시면서 무슨 예의예요? 처음부터 돈 없으면 없다고 하시든지. 지연의 말에 매장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이런 대화를 듣기 민망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지연의 행동을 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평소에는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지연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요? 솔직한 게 잘못이에요? 지연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오빠도 현실을 봐요. 어머님 수준에 맞춰서 결혼 준비를 하면 제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해요. 준호는 지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를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지연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점원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다른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있었거든요. 손님, 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피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피해라고 하는 거예요? 지연은 점원에게까지 화를 냈어요. 저는 돈 내고 사는 손님이에요. 손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도 된다는 건 아니죠. 점원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연이 더욱 화를 냈어요. 불편하다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미숙은 지연의 행동을 보며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자신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해요? 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고요? 어머님이야말로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연은 미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전 이런 식으로 결혼 준비하기 싫어요. 이런 식이라니? 매번 돈 때문에 눈치 보고 뭘 사려고 하면 비싸다고 하고. 이게 무슨 결혼 준비예요? 지연의 말에 미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평생 어렵게 살아온 것을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다른 손님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요? 구경할 게 있어요? 다른 손님들이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어떤 할머니는 미숙에게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런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저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지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지연아, 내가 생각하는 결혼이 뭐니? 미숙이 조용히 물어보자 지연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결혼이요? 서로 도움되는 거죠. 전 손해보는 결혼은 안 할 거예요. 지연의 대답에 매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연의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말이 끝나자 매장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어요. 다른 손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고 점원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준호 앞에서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준호 오빠 월급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지연의 말에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전 더 높은 삶을 원해요. 지연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매장 안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빠가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제가 원하는 아파트도 살 수 없고 제가 원하는 생활도 할 수 없어요. 지연아.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들 좋은 곳에 시집가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 왜 타협해야 해요? 지연의 말에 미숙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지연아,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한다더니 결국 돈이었구나. 미숙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조금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밥 먹여줘야지요. 지연의 대답에 매장 안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어떤 할머니는 어머나 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고 어떤 아주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봐요. 가난하면 결국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전 그런 결혼 원하지 않아요. 지연의 말에 준호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지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그런 생각이었어?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지연은 당당했어요. 네, 맞아요. 전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위선적으로 사랑 타령하는 것보다 낫죠.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이런 굴욕을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이런 모욕을 주다니. 모욕이요? 전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연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현실을 인정하세요.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아요. 그때 지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거잖아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점원이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손님들, 혹시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계세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지연이 점원에게도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전 제 의견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안 돼요? 여기가 북한이에요? 주변 손님들이 점점 더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자리를 뜨기도 했고 어떤 분은 매장 직원을 불러 상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호 오빠 집안으로는 제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 불가능해요. 지연아. 준호가 소리쳤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전 친구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복 하나 사는 것도 이렇게 비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연은 한복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어요. 제 친구 수진이는 시댁에서 홀레복에만 500만 원을 써줬어요. 그런데 전 300만 원짜리도 못 사게 하시네요. 미숙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아,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당연하죠. 돈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어머님도 그동안 고생하신 거 돈 때문 아니에요? 지연의 말에 미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런 고생하기 싫어요. 처음부터 여유 있게 살고 싶다고요. 지연의 단호한 대답에 준호가 마침내 눈을 떴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지연아, 너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던 거야?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죠. 지연은 준호를 바라보며 서늘하게 말했어요. 오빠가 좋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전 더 나은 조건을 원해요. 준호는 지연의 말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1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조건으로만 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건이라고? 네, 맞아요. 결혼은 조건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만으로는 밥 못 먹어요. 미숙은 아들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내 본성을 다 봤다. 본성이요? 전 처음부터 솔직했어요. 가식적으로 굴지 않았다고요. 솔직함과 냉혹함은 다른 거야. 미숙의 말에 지연이 비웃었어요. 어머님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달라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그때 매장 안다른 손님 중 한 분이 참다 못해 말했어요. 아가씨,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지연이 그 할머니를 노려봤어요. 할머니는 왜 끼어들어요? 저희 가족 일인데요. 가족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대해도 되나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지연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저래. 돈만 밝히고 인정도 없어. 저런 며느리감을 누가 받겠어? 시어머니를 저렇게 무시하다니. 지연은 주변의 비판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남의 일에 왜 참견해요?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현실적인 것과 인정머리 없는 것은 달라요. 한 아주머니가 말하자 지연이 더욱 화를 냈어요. 인정머리요? 그럼 가난하게 살면서 인정 챙기라는 거예요? 미숙은 지연의 뻔뻔함에 경악했어요. 이런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매장을 뛰쳐나오려는 준호를 미숙이 붙잡았어요. 아들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잠깐. 엄마, 저는 못 참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본 충격이 컸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사랑은 눈을 가려도 어머니 눈은 못 속인다. 엄마, 저 아이는 가정의 울타리를 지킬 사람이 아니다. 미숙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지연이 다가왔어요. 한복을 정리하고 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준호는 지연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아, 내가 방금 한 말들을 잊었어? 무슨 말이요? 전 솔직하게 제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요. 지연은 전혀 잘못했다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미숙은 지연의 태도를 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평생 고생만 하다 떠난 남편의 하늘, 아들에게 되물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지연아, 내 마음은 이제 충분히 알겠다. 미숙이 조용히 말하자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그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는 했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미숙의 말에 지연이 당황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 아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미숙은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준호는 돈으로 사랑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야. 지연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말이 통할 줄 알았는데 상황이 예상과 달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계속 가난하게 살자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가난해질 필요는 없어. 미숙의 말에 지연이 비웃었어요. 마음이요? 마음으로 집세 내고 마음으로 밥 사 먹나요? 지연아,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과의 1년을 돌이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언제까지 꿈만 꾸고 살 거예요? 지연의 말에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아, 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 현실이요? 오빠 월급으로 제가 원하는 생활이 가능해요? 지연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미숙은 지연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그만 지연의 진짜 얼굴을 모두에게 보여줘야겠다고 말이에요. 지연아, 홀레복은 신부의 마음을 담는 옷이다. 미숙이 한복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탐욕뿐이구나. 지연이 미숙의 말에 얼굴을 붉혔어요. 탐욕이라고요? 전 제가 원하는 걸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솔직함과 탐욕은 다른 거야. 주변 손님들이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숙의 말에 동조했고, 어떤 분은 지연을 못마땅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연이 조금 초조해하며 물어봤어요. 이 결혼, 난 절대 허락 못한다. 미숙의 단호한 선언에 매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봤어요. 내 욕심에 내 아들을 파묻을 수는 없어. 미숙의 말에 준호도 놀랐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엄마가 틀렸니? 미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말이 맞아요. 준호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미안하지만 너와의 결혼은 여기서 끝이야. 지연은 준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 정말 그럴 거예요? 지연아,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조건을 본 거잖아. 준호의 말에 지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야. 준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연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차갑게 돌아섰어요. 좋아요. 어차피 나도 고민 많았으니까. 지연의 말에 준호와 미숙이 놀랐어요. 마지막까지 진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데서 시간 낭비를 했을까요? 지연은 마지막까지 독서를 퍼부었어요. 오빠도 현실을 인정하세요. 저 같은 여자가 오빠한테 관심 가진 게 기적이었어요. 그 말을 끝으로 지연은 매장을 나가버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에요. 미숙과 준호는 지연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준호의 얼굴에는 상처가 역력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준호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고마울 게 뭐가 있니?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미숙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매장 안다른 손님들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침내 불편한 상황이 끝난 것에 대해 다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점원도 상황이 정리된 것을 보고 안심했어요. 정말 현명한 결정이셨어요. 한 할머니가 미숙에게 말했어요. 저런 며느리를 받으면 평생 고생하실 뻔했어요. 백화점을 나선 미숙과 준호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어요. 준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실망감,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안도감까지 말이에요. 엄마, 커피 한잔 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준호야. 근처 카페에 앉은 미숙과 준호는 서로를 마주봤어요. 미숙은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걱정되었습니다. 준호야, 괜찮니?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에요, 엄마. 준호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1년 동안 사귀면서 지연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미숙은 아들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사랑은 눈을 가리지만 시간은 진실을 드러내는 법이야. 엄마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순진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던 거지.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믿었던 거야. 미숙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처음부터 알아보셨어요? 경험이지, 준호야. 사람을 오래 보다 보면 눈빛만 봐도 알게 돼. 미숙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지연이가 처음 우리 가게에 왔을 때부터 느꼈어. 뭔가 계산적인 게 있다고 말이야. 준호는 그때를 떠올려 봤어요. 지연이 가게를 둘러보며 못마땅해 했던 표정이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엄마, 전 지연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알고 있어, 준호야.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지. 미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야. 지연이는 널 조건으로만 봤어. 준호는 미숙의 말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연과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니 분명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생각해보니 지연이가 항상 제 직장이나 월급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것 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걸 먼저 묻지 않아. 그리고 데이트할 때도 항상 비싼 곳만 가려고 했고요. 준호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가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기분 나빠했던 것도 생각나네요. 미숙은 아들이 스스로 깨달아가는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호야, 내가 지금 깨달은 게 중요해.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감사에 미숙은 뿌듯했어요. 고마울 게 뭐가 있니? 내가 내 엄마인데.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준호는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오히려 시원한 마음도 들어요. 시원하다고? 네, 뭔가 계속 불안했거든요. 지연이랑 있을 때 제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준호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지연이가 계속 내게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냈으니까. 맞아요. 이제야 그게 뭔지 알겠어요. 며칠이 지난 후 파혼 소식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미숙의 반찬 가게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숙아, 정말 잘한 일이야. 그런 며느리 받으면 평생 고생했을 거야. 김할머니가 말하자 다른 할머니들도 동조했어요. 맞아, 맞아. 요즘 젊은 애들이 돈만 밝히더라. 역시 박 여사는 현명해. 며느리 될 사람의 본성은 결혼 전에 꼭 알아야 한다니까. 할머니들의 지지에 미숙은 자신이 옳은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내 아들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한편 준호는 회사에서도 동료들에게 파혼 소식을 알렸어요. 처음에는 놀라던 동료들도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모두 준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잘 됐다. 그런 여자랑 결혼했으면 평생 고생했을 거야. 맞아. 돈만 밝히는 여자는 정말 위험해. 동료들의 반응을 보며 준호는 자신과 어머니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며칠 후 저녁,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 좋은 며느리감 있으면 소개해주겠다고요. 준호의 말에 미숙이 웃었어요. 그럼 고맙다고 해라. 하지만 급할 것 없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거든요. 준호는 상처받았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했어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신중하게 판단할게요. 그래, 준호야. 진짜 좋은 사람은 분명히 나타날 거야. 미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준호가 더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큰 실수를 피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가족인데. 그날 밤 미숙은 남편 영정 앞에 앉아 향을 올렸어요. 여보, 내가 우리 아들 지켜냈어요. 몇 주가 지난 후 파혼 소식은 동네 전체에 완전히 퍼져 있었습니다. 미숙의 반찬 가게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모두들 미숙의 현명한 판단을 칭찬하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미숙댁, 정말 잘하셨어. 그런 며느리 받았으면 평생 속 썩었을 뻔했잖아.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저런 애들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동네 할머니들의 지지에 미숙은 마음이 든든했어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얼굴에는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우리 준호 왔구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미숙은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상처에서 벗어나 다시 밝음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감사한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눈이 멀어보지 못한 걸 엄마 덕분에 알게 됐어요. 미숙은 아들의 고마워하는 마음이 전해져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울 게 뭐가 있니?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아니에요,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준호는 지연과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말했어요. 이제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신호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못 봤던 것 같아요. 사랑은 그런 거야, 준호야. 하지만 진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미숙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랑은 존중과 헌신으로 지켜지는 거란다. 욕심으로 시작한 인연은 결국 무너져.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새겨들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날게요. 그래, 준호야. 좋은 사람은 분명히 나타날 거야. 조급해하지 마. 며칠 후 미숙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지연을 마주쳤어요. 지연은 미숙을 보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미숙은 지연의 모습을 보며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이 그런 사람과 헤어진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둘이서 먹는 밥상이지만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엄마, 회사 동료들이 모두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행이지. 주변에서도 내 상황을 이해해주니까. 네, 그리고 과장님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겠다고 하시던데요. 준호의 말에 미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내가 마음의 상처부터 완전히 회복하는 게 중요해. 엄마 말씀이 맞아요. 급할 것 없죠. 준호는 이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지연과의 일이 상처였지만 동시에 큰 깨달음을 준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보는 눈도 생긴 것 같고요. 그래, 그게 중요해. 실패도 경험이니까. 미숙은 아들이 성숙해진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동네에서는 미숙의 지혜로운 판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며느리들도 미숙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곤 했어요. 미숙 이모,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어떤 게 좋은 건지 알려주세요. 서로 존중하는 게 제일 중요해. 가족이 되는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야. 미숙의 조언에 젊은 며느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어. 그날 밤 미숙은 남편 영정 앞에 향을 올리며 속삭였어요. 여보, 내가 우리 아들 지켜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연이 같은 아이와 결혼했으면 우리 준호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다행히 미리 알아서 막을 수 있었어요.
미숙은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준호도 이제 많이 철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판단할 거예요. 며칠 후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 새로 온 후배가 있는데 정말 착하고 성실해 보여요. 준호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숙은 안심했어요. 그래, 그럼 좋구나. 아직 연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좋은 동료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배를 보니까 지연이와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데? 일하는 모습도 성실하고 사람들한테도 친절해요. 돈이나 조건 같은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요. 준호의 말을 들으며 미숙은 아들이 정말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준호야. 진짜 좋은 사람은 그런 거야.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씨가 중요한 거지. 그날 밤 집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평온이 찾아왔어요. 미숙과 준호는 각자의 방에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미숙은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들을 지켜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다. 미숙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폭풍처럼 쏟아지는 사연 폭풍이었습니다.